자, 부의 고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권과 채권이 나왔는데 법 관련된 거죠. 법 관련되면 누가 제일 잘한다? 제가 제일 잘하죠. 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이라는 거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 특정한 물건, 직접 지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 오케이. 물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채권까지 개념 설명을 해버렸네.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내 거니까. 물권은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나 항공기나 선박이나 이런 거.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러면 법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우리 집이니까. 배타적, 그치? 직접 지배하고 있잖아. 배타적 권리잖아. 배타적이라는 것은 타인을 배제시킨다는 얘기야. 오케이.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소유자는, 그렇지?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뭐 담보물권도 있고 뭐 이런 거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매도는 매매하겠다는 얘기야. 팔아버리는 거. 임대, 그치? 임차, 임대 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왜? 배타적 권리라니까? 그치?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물권의 배타성 혹은 물권의 독점성이라고 하네. 또한 물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상대적 권리인 채권은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야, 너 수업하기로 해줬잖아. 왜 안 해주는 거야? 너 그림 그려주기로 해줬잖아. 왜 안 해주는 거야? 걔한테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도 야, 너 그림 그려줘. 야, 너 수업해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상대적인 권리의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이와 달리 물권은 특정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은 발생, 변경, 소멸, 그렇지? 발생, 변경, 소멸, 얘네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변동이라고 해. 변동, 그렇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변한다 이런 얘기지. 이러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물권 행위. 그러면 이거와 대비되게 채권 행위도 있어요. 당연히 채권 행위도 있지. 물권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행위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에 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네. 물권 행위에 의한 법률 행위 효과는 행위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에 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채권 행위는 발생한 채권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게 되지만 이행을 해야 돼. 그렇지? 채권 행위. 뭐 수업을 해주기로 했어. 아니면 이삿짐을 날라주기로 했어. 그렇게 되면 그 이삿짐을 날라주는 행위가 종료되어야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계약했어. 나 이삿날 이삿짐 날라줘. 이렇게 했는데 이삿날이 됐어. 그러면 전화를 해야지. 야, 너 왜 안 와? 빨리 와서 이삿짐 날라줘야지. 그런데 그 이행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그치? 물권 행위는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 물권 행위는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차이점이네. 여기서도 차이점이 나왔지. 지금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와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을 맺은 경우 그 채권 행위에 의해서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그치?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물권이긴 하지만 그치? 그것을 채권 계약만 지금 성립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본격적인 물권 행위가 끝나야만 이행 문제가 안 남는 거지. 채권 행위까지만 됐으니까 이행 문제가 남는 거야. 이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또한 을은 갑에게 또 다른 절차에 따른 부동산 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 살려면 돈 줘야 되는 거잖아. 돈을 다 주고 그 사람은 등기 관련 서류, 소유권 관련 서류를 넘겨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겠지, 행위를. 이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또한 을은 갑에게 또 다른 절차에 따라 부동산 대금에 해당하는 금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채무가 이행되고 나면 부동산의 소유권과 금전의 소유권이라는 두 물건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렇지?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금전의 소유권은 집을 넘겨준 사람에게 오겠지. 그리고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 후에는 갑과 을에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물권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이처럼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처럼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물권행위가.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의사표시 외에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각국의 민법 규정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공시,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잖아.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을 하는지, 이게 첫 번째 견해고, 아니면 의사표시에다가 플러스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게 2번 견해란 얘기지. 각국의 민법 규정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먼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사주의라고 한다. 그렇지? 의사만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형식주의라고 한다. 형식주의는 의사 플러스 형식이라는 얘기지. 공시 절차. 후자의 관점을 취할 경우 후자는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부의 등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를 통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등록부가 있어. 그치? 넘어가서 의사주의는 대항 요건주의라고 한다. 갑자기 이제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나와가지고 왜 수능 특강의 지문이 다 이런 식인지 모르겠네. 그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이 흐름을 너무 막 스킵하면서 팍팍 뛰어. 그러면서 많은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당연히. 이건 전공자들이나 이렇게 좀 쉽사리 이해되고 빨리빨리 읽을 수 있지, 처음 법지문을 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 의사주의는 대항요건주의, 그치? 대항요건주의라고 한다.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 이전한다고 하고,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완성되어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고 정하고 있다. 즉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그렇지? 구별되지 않으며,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여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 채권행위의 의사표시,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 때 물권 변동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공시 절차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치? 별도의 공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물건의 권리를 이전해야 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 물권이 이전돼 버린다는 얘기지. 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야.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권 변동은 당사자가 아닌 그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3자, 그치? 당사자 사이엔 당연히 옮겨갔어, 이미.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여기 당사자 나오잖아, 그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 물권 변동을 모르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한 사람한테 팔아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이런 걸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중매매뿐만 아니고 몇 중매매, 뭐, 그치? 그렇게 해서 집 한 채 가지고 한 서너 명한테 팔아먹는 경우도, 그런 사기 수법도 있어. 프랑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한해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3자와 관계에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치?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놨네. 프랑스 민법에서 부동산에 한해서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 효력은 이미 발생을 한 거야. 근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공시 절차, 이 부분은 거쳐줘라, 이런 얘기지. 형식주의는, 그치? 우리가 지금 의사주의를 봤으니까 형식주의는 성립 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이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좀 전에 그 대항 요건주의라고 그랬잖아. 대항 요건주의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항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된대. 요건이 뭐야? 일정한 공시 절차를 갖추라는 얘기야. 누구한테 대항하려면 모르는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주의. 얘가 의사주의가, 프랑스의 의사주의가 대항 요건주의를 띠고 있다. 형식주의는 성립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지. 성립이 아직 안 된 거야.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 관점에서 물권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공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플러스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와 관계에서는 물론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렇지? 이 부분이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제3자와 관계에서는 당연히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아직 물권이 넘어가지 않았지. 그런데 물론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는 어느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느냐? 독일에서. 그치? 독일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권행위인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언제나 분리되어 있대. 아까 프랑스 민법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당사자 의사표시 외에 등기나 인도와 같은 공시 절차를 거쳐야 물권이 변동된다. 이러한 성립요건주의에서는 물권행위가 공시 절차와 연결되어 있다. 그치? 물권행위가 공시 절차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항요건주의에서와 같이 물권 변동 효력이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치? 아까 그 대항요건주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미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런데 제3자가 그걸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대로잖아. 모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떤 요건,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달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 사이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을 하지. 그런데 성립요건주의에서는, 그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성립요건주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아직 물권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제3자 사이에서도 당연히 넘어가지 않았지. 무엇을 해야만? 등기, 그치? 공시 절차를, 공시 요건을 거쳐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대항요건주의에서와 같이 물권 변동 효력이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와 관계 달라지는 일, 이것이 형식주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걸 우리가 그 독해하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성립요건주의는 법률 관계가 명확해. 왜? 공시하니까 공시 요건이 추가되어 있잖아. 그치? 의사표시뿐만 아니고 공시 요건까지 갖추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명확하지. 밖에서 봐도 등기 부탁되면 누구 이름 적혀있네, 이렇게. 거래의 안전 누구가 등장할 때 등장해? 제3자. 그치? 잘 모르고 있는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민법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그치? 이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에서 물권 변동, 물권 행위 없이 채권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성립요건주의 지금 채택한다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근데 물권 행위 없이 채권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 아니지. 얘는 1번.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거지. 2번 프랑스와 독일에서 물권 변동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겠지.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 3번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점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 법제를 따르는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차이가 있는 거지. 형식주의에 비해 의사주의에서는 물권 행위를 한 당사자 의사표시를 중요하게 오케이 맞고,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 독일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잖아. 부동산 물권과 동산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은 같지 않다. 부동산 물권은 뭐였어? 등기였지. 부동산 물권은 뭐라고 했어? 아까 자동차 인도 점유, 그치? 점유를 인도하는 것, 넘겨주는 것. 그치? 야 이제 이거 네 거야, 건네줘야지.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기업은 물권이고 니은이 채권이네. 물권, 채권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물권은 채권과 달리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오케이 맞지. 그 다음에 2번 니은 채권은 물권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거지. 그렇지, 이행의 문제, 특정인의 행위가 필요한 거지. 오케이. 3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특정한, 니은이 지금 채권이야, 특정한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아무 효력이 없지. 채권은 특정인, 그렇지, 채무자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야. 4번 물권과 채권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에 해당한다. 맞지? 5번. 그럼 답이 5번이겠네? 기업과 니은, 물권과 채권은 모두 그 행위가 일어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가 아니고, 니은은 아니지. 채권은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잖아. 그치? 10번 독일과 달리 프랑스에서 A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프랑스에서 A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야? A가 발생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의 소유권 관계와 제3자 사이에서의 소유권 관계가 다르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얘가 집을 가지고 있어. B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다음에 집을 넘겨주기로 했어. 그렇지? 이걸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지. 계약이 체결됐어. 근데 이걸 모르는 C 입장에서 C가 딱 보니까 저 A 집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소유권이 B한테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가 있는 거야. 그 당사자 A와 B를 우리가 뭐라고 해? 당사자라고 하지. 당사자. 계약 당사자. 근데 얘는 제3자잖아. 제3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A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 관계와 제3자 사이에서 소유권 관계가 달라지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 10번 가장 적절한 것. 1번 동산과 부동산은 공시 절차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아니고 3번 2번 물권행위가 그 원인인 채권행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지. 프랑스에서는 함께 같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 3번 동산은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산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물권 관련된 거야. 4번 부동산은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3자와 관계에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대항 요건주의라고 했잖아. 프랑스에서는 의사주의를 따르고 의사주의는 대항 요건주의. 그렇지? 대항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춰야만. 그러니까 A와 B의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의 경우에 제3자인 C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는 거지. 등기나 뭐 이런 거, 등록 같은 거. 부동산이라는 것이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런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시 절차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부연 설명이 보여지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5번 물권 변동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치, 모를 수 있지. 근데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모른다는 얘기지. 그치? 11번 윗글에 따를 때 보기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네. 1월 2일에 갑과 을은 갑이 소유한 토지를 을에게 2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네. 그치? 언제? 1월 2일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문제는 갑, 을, 그치? 지금 갑이 소유한 토지, 얘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얘가 이제 돈을 주겠지. 계약을 1월 2일 날 체결했어.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얘가 2천만 원. 2억 원에 팔기로 했는데 10%를 준 거야 지금. 매매 대금의 10%.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개월 후 잔금 지급과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1개월 후, 그러니까 2월 1일이겠네. 잔금 지급과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했는데 2월 2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하였고 당일에 바로 갑과 을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오케이. 그러면 소유권이 제대로 넘어갔겠지. 3월 2일에 병과 정은 병이 소유한 자전거는 이제 동산이지. 지금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걸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지. 동산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자동차도 동산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선박도 동산이지. 정에게 10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고 정은 병에게 계약금으로 1만 원을 지급했다. 또 여기도 10%만 지급했네. 그리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자전거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3월 5일에 정이 잔금을 지급을 하였다. 당일에 바로 정은 병으로부터 자전거를 인도받았다. 오케이. 11번 1번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기억의 사례에서 1월 2일 계약 이후 갑의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갑에게서 을에게 넘어가 버린 거야. 의사표시만으로. 그치? 맞는 거고. 2번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기억의 사례에서 을은 2월 2일 등기 이전에 자신이 계약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는 없는 거지. 왜? 제3자가 보면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 라고 하겠지.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유권이 변동이 됐으니까. 맞겠고. 3번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니은의 사례에서 정은 3월 2일 계약 이후에 계약이 되면 어떻게 돼? 이때는 자전거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야. 정이. 그치? 3월 2일 계약 이후에 제3자한테 자신의 자전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왜? 자전거는 동산이잖아. 동산은 공시 절차, 일정한 공시 절차 없이 계약만으로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주장할 수 있다가 돼야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4번 독일 민법에 따르면 독일 민법까지 보도록 하자. 기억의 사례에서 1월 2일 계약 이후 물권 변동 효력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 왜? 성립요건주의잖아. 의사표시 플러스 등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이 당사자 사이에서도 넘어온 게 아니야. 물권 변동의 효력은 당사자에서 제3자와 관계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 프랑스 민법 같은 경우는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5번 독일 민법에 따르면 니은의 사례에서 3월 5일 자전거 인도 이후 정은 제3자에게 자신은 인도받은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지. 3월 5일 이제 공시까지 끝났잖아. 그러니까 완전 내 거지. 그렇지?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도 상관없지. 얘도 맞는다. 11번의 답은 3번. 오늘은 여기까지.